올해 2026년은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개봉으로부터 25주년에 해당합니다. 해리포터의 영화 개봉은 시리즈의 팬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어준 계기이기도 했고, 원작 소설과는 별개로 영화 시리즈만 접한 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따로 기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리포터의 본고장인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는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다 할 해리포터 관련 행사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 다가오는 5월에는 그 중에서도 죽음의 성물 파트 2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채널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던 공연이지만 이번 죽음의 성물 파트 2 필름 콘서트만 가진 매력은 무엇일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 2의 사운드 트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의 대표적인 사운드 트랙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제일 먼저 헤드위그의 테마를 떠올리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헤드위그의 테마를 만든 작곡가가 존 윌리엄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존 윌리엄스는 당시 해리포터 시리즈 외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러브콜을 받던 업계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아즈카반의 죄수 이후로는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음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리즈는 새로운 음악 감독을 모시게 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흥행보증 인기 작품이었던 만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능력 있는 작곡가를 섭외하게 됩니다. 특히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은 스토리의 최종장, 결말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팬들의 관심은 과연 이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음악 감독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운드 트랙의 작곡가, 프랑스 출신의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입니다. 데스플라 감독은 해리포터 시리즈 외에도 흥행을 기록한 여러 가지 다른 작품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요. 해당 이야기는 이전 공연인 죽음의 성물 파트 1을 다뤘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플라 감독은 앞선 죽음의 성물 파트 1에서 망각 주문인 오블리비아테에서 영감을 받은 곡을 통해 해리와 친구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여정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파트 2의 사운드 트랙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켰는데요. 볼드모트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스토리적으로도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인 만큼 이러한 이야기를 음악에도 반영한 것이겠죠. 그래서 데스플라 감독이 영화의 스토리와 음악이라는 요소를 연결짓는 방식은 잘 드러내는 사운드 트랙 몇 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 영화의 오프닝에 삽입된 곡이자 첫 번째 트랙에 해당하는 릴리의 테마입니다. 시리즈의 1편부터 언제나 오프닝을 장식했던 건 마법 세계의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헤드위그의 테마였는데요. 기존 작품은 대부분 시리즈를 거듭하며 작곡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헤드위그의 테마를 일부분 차용하는 방식으로 오프닝 곡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성물 파트 2에서는 서늘한 첼로의 선율 그리고 구슬픈 여성 보컬의 허밍이 들어간 릴리의 테마가 오프닝 곡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기존의 전통을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파트 1과 파트 2를 연결된 한 작품으로 생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인 해리가 아니라 스네이프가 등장하는 씬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만큼 스네이프와 릴리의 서사를 강조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곡의 분위기는 어두움이나 암울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시리즈 내내 감춰져 있던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깊은 죄책감이나 릴리 포터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대한 복선을 담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사 한마디 없이 진행되는 스네이프의 등장신과 연결되면서 서사의 무게감을 더하는 연출로도 볼 수 있겠죠. 데스플라 감독이 음악적 서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호그와트의 전투씬에서도 드러납니다.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가 호그와트의 석상들을 깨우는 장면에서 사용된 음악은 석상들이라는 곡인데요. 조용한 긴장감으로 시작해서 악기들의 사운드를 겹겹이 쌓는 방식으로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호그와트 학생들과 교직원,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반전이자 감동적인 서사로 여겨지는 스네이프의 기억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은 세베루스와 릴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해리가 펜시브의 얼굴을 묻고 스네이프의 일생을 들여다보는 내내 흐르는 곡인데요. 릴리를 향한 풋풋한 사랑과 후회, 거기에 이어지는 덤블도어와의 은밀한 거래까지, 스네이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곡이기도 하지만 더욱 놀라운 부분은 데스플라 감독이 해당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전작이었던 혼혈왕자의 사운드 트랙을 일부 차용했다는 점입니다. 혼혈왕자의 사운드 트랙은 니콜라스 후퍼라는 또 다른 작곡가가 맡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덤블도어의 추모 장면에서 흐르는 사운드 트랙, 덤블도어와의 작별이라는 곡은 영화의 후반부에 흐르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알버스 덤블도어라는 위대한 마법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스네이프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음악으로도 여겨집니다. 데스플라 감독은 이 곡의 일부를 차용하면서 스네이프의 기억 중에서도 덤블도어가 사망하는 장면에 해당 부분을 배치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스네이프가 덤블도어를 배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스네이프 역시 덤블도어와의 작별을 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게다가 이어지는 장면, 릴리에 대한 스네이프의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는 해당 곡 중에서도 이전 릴리의 테마에서 사용되었던 여성 보컬의 허밍과 비슷한 파트를 배치하면서 덤블도어와의 작별뿐 아니라 릴리와 작별하는 순간에 느낀 절망적인 감정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죽음의 성물 파트 2 개봉 직전인 2011년에 한 인터뷰에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질문자는 데스플라에게 이전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을 죽음의 성물에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데스플라 감독은 팬들이 영화를 보면서 발견하게 될 깜짝 선물로 남겨두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된 후에 팬들을 통해 데스플라 감독이 말한 선물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렇게 스토리의 서사와 연결짓는 데스플라 감독의 연출적 특징이 도드라지는 곡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적으로도 데스플라 감독 특유의 세밀한 작곡 스타일이 빛을 발하는 곡도 있습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윌리엄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금관악기를 통해 직관적인 웅장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음악은 피치카토라고 부르는 현악기의 현을 손으로 뜯는 방식의 연주 기법과 잘게 쪼개진 리듬을 통해 서서히 긴장감을 조여오는 분위기를 표현할 때 그 장점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운드 트랙을 보도록 하죠. 먼저 방어막이 뚫리고 호그와트 내부로 적들이 침투하며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는 전쟁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특징은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마법 주문의 타격감을 리드미컬하게 음악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킹슬리 샤클볼트가 마법을 사용하는 이 장면에서는 적의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사운드도 끊어질 듯한 느낌으로 팽팽하게 당겼다가 적을 밖으로 던질 때 비로소 금관악기의 사운드를 폭발하듯이 터트리는 연출을 사용합니다. 장면 전체의 속도감을 음악과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해리가 필요의 방에서 호크룩스 중 하나인 레번클로의 보관을 찾는 과정에서 흐르는 보관이라는 곡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플라 감독 방식의 신비로운 사운드가 도드라지는 곡이기도 한데요. 플루트와 하프를 포함한 여러 악기들을 조합해 마치 안개가 낀 듯한 몽환적인 질감을 만들어낸 게 특징적입니다. 미지의 공간에서 어둠의 마법이 서린 보물을 찾는다. 영화의 장면 없이 듣더라도 음악적으로 이를 잘 표현한 곡이라고 보고요. 음악에도 질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곡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영웅 각성씬의 클리셰를 틀어버린 영웅 네빌이라는 곡도 흥미롭습니다. 이 곡은 영화 후반부에 해리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볼드모트 앞으로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네빌,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일장연설을 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음악인데요. 보통 이런 영웅 등장 씬에는 금관악기를 아주 크고 화려하게 울리면서 해당 인물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데스플라 감독은 아주 섬세하고 서정적인 현악기 소리를 사용하면서 밑바닥부터 천천히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화려하고 과장된 소리가 아니라 현악기를 통해 가늘지만 단단한 떨림을 표현하면서
일반적인 영웅이 아니라 네빌 롱바텀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을 음악적으로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방식으로 표현된 음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거나 조용한 곳에서 들을 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운드 트랙은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필름 콘서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공연을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제된 디지털 사운드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이 물리적인 진동을 느껴본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공연을 관람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해 주실 테지만, 아무리 좋은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현장에서 공연하는 사운드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연을 즐긴다는 점도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 2 필름 콘서트는 2026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필름 콘서트를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연 관련 정보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이전 공연과 동일하게 해리포터 굿즈 판매 부스가 열립니다. 주로 위자딩 월드 공식 굿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밖에 필름 콘서트 오리지널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특히 온라인몰보다 할인율이 좋기도 하고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이벤트 기간 중에는 참여형 이벤트와 포토존이 마련되고 즉석에서 인화가 가능한 포토 부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서 도비 컨셉의 연계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고 하고,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즉석 뽑기를 통해 공연 초대권, 할인권, 해리포터 굿즈 같은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페이스 페인팅 부스와 해리포터 간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존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고, 추첨 이벤트 외에도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코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최대 할인을 노리신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전 이벤트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공연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버터비어 부스도 기억하시겠죠? 이번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버터비어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전 이벤트 기간인 5월 3일부터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휴무나 일정의 변동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해당 업체 SNS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 와중에 시원한 버터비어 한 잔으로 테마파크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서울 청년 문화패스, 줄이면 서청패와 세종문화회관이 콜라보한 할인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30% 할인이라고 하네요.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기념 굿즈가 지급된다고 하고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닌 것 같고 신청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그리고 나이 제한도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잠깐 멈추시면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에 서청패를 통해 예매를 하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더 트라이브의 초대권도 드린다고 하니까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영감님이라서 해당이 없는 것 같지만 서울에 거주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제목까지 대신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할인 이벤트입니다. 시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네이프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마디, 바로 always. 예매 페이지에서 할인 코드란에 해당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무려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개봉 25주년이기도 한 만큼 이번 5월에는 마지막 필름 콘서트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공연을 보러 가는 만큼 후기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